삼성에 문의해야 된다면. 야, 맞아. 오래돼가지고. 예, 맞아. 안 나온다면. 예, 맞아. 전화 안 받았어, 문제. 자, 봅시다. 이제 1번 문제 풀려면 우리 판서 노트에 70페이지 보시고. 우리 암기상이 제일 적은 편이에요. 개론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암기를 해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고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내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매매, 교환, 임차입니다. 요 세 가지. 매매 15가지의 전형계약 중에서 법조문에 있는 전형계약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매매, 교환, 임차는요. 무슨 계약입니까?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서로 대가적 채무는 상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분료식계약이다. 외워야 됩니다. 매매, 교환, 임차는 어떻게 한다고?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계약이다. 자,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이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은 사증현입니다.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다. 그 다음에 소위임종이 있는데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이 종신정기금 뭐라 돼요? 자, 일단 무상일 때. 무상일 때. 유상일 때는 쌍무인데요. 무상일 때 편무입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냐? 무상의 소비대차도 편무. 무상의 임치도 편무. 이게 시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사증현 또 편무. 사용대차, 증여, 현상광고도 뭐라고요? 편무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물계약을 외워야 되는데, 요물계약은 무슨 계보? 현대계보입니다. 현상광고. 현상광고가 뭔데요? 현상범 있죠?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면 현상금이 나오잖아. 그거 현상범. 현상광고. 대물변제.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자, 요것들이 뭐라고요? 요물계약입니다. 자, 요물계약은 낙성계약의 반대 개념입니다. 낙성계약 반대 개념. 자, 낙성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합의만 있으면 승계하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이다.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문제. 10년 동안 6번 나왔어요. 6번. 작년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33회 때 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거. 자, 1번. 매매 현관펜. 1번 매매 현관펜. 130페이지 문제 보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최신해가지고 또 가면 1번 있죠, 문제. 1번 문제 있어요?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은 유상.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요물은 옆에 빼가지고 요물은 뭐야? 현대계보. 현대계보. 자, 2번입니다. 중개계약은 뭐예요? 민법전에 없어요. 비전형계약입니다. 민법전에 있는 게 15가지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고 우리 매매, 교환, 임차만 알면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2번 중개계약은 전형이 아니고 앞에 뭘 붙여야 돼? 비전형계약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질문은요. 요 33회 때 내용을 조금 바꾸는 거야. 교환계약은 뭐예요? 3번입니다. 또 3번. 자, 교환계약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한 번 하고 치우는 거. 일시적 계약. 그래서 이 3번 틀렸고. 4번은 사증현 아닙니까? 사증현. 편무는 맞죠? 근데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 뭐예요?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죠. 자, 그걸 몰라도 답이 5번인 거 알겠죠?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답 몇 번? 5번. 됐어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을 잘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풀어 안 풀어?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여기 있으면 맞추죠? 5번 지금 맞출 수 있잖아. 그래서 33회 때 정답도 5번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고,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하기 전에 3번 문제부터. 핵심 단어 얘기해봐. 요물계약. 무슨 계보? 옆에 적어놔. 현대계보. 현대계보. 답 몇 번?
현대계보 다음 몇 번? 4번이죠. 계약한 계약. 자, 2번 문제.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모든 쌍무계약은 쌍류 이렇게 합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것. 대가가 들어가잖아. 이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다. 오늘 그래도 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의 정의가 뭐야?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거야. 대가가 들어가니까 전부 다 뭐야?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쌍류, 생류 이렇게 표현해요. 쌍류, 생류. 자, 그 다음에 2번은 맞습니까? 예약이 뭐예요? 예약이.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예약도 계약이죠. 자,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모임할 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둘둘 우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 10명 갈 거니까 소고기 몇 인분하고 양념 몇 인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청약하죠. 그럼 그래서 오세요. 내가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승낙한단 말이야. 그럼 예약도 뭐야? 계약입니다. 그런데 가서 먹어보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행사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럼 나올 때 카드 결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얘기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예약도 계약이라는 거. 채권 계약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물권 계약 해놓고 X 해놓으세요. 시험에 물권 계약 X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계약이라는 거 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주말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하고 이제 끝나면 내일 공시부 강의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휴가잖아. 학원 휴가. 토요일 날 물론 이제 세법 수업이 있긴 있지만은 맞죠? 보강 수업이 있는데 그때 동안 뭡니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매일 뭐 하면 좋아요? 민법하고 개론 그때 기출문제 15년치 있죠? 그거 뜯어가지고 풀어봐야 돼. 시험 치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부터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매일 시험 치는 연습을 해야 돼. 하루만. 그래야지 자극받고 공부가 됩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3번 지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용대차, 사증현, 편무죠. 편무계약은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위험부담이나 밑에 위에 적어놔. 위험부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무슨 계약일 때만? 쌍무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쌍무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 알겠죠? 무슨 계약일 때 적용된다? 쌍무계약일 때 적용됩니다. 쌍무계약일 때 적용된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편무계약일 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전형계약에서 중에서는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 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5번 상무계약의 이행상 결련성으로부터 뭐가 생깁니까? 동시이행의 한변권이 도출된다. 요거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나온 적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가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자, 판서노트의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요게 이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립.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계약의 성립. 자, 갑이 을에게 X분사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했다.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게 매매계약 법률행위입니다.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을 한다의 말입니다.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일방적이면서 확정적이면서 구체적 의사표시예요. 맞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어야 되고
청약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 자, 이게 중요하죠.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요거 판소도 19페이지 참조하시면 19페이지 참조. 요 세 가지는,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는 19페이지 참조입니다. 자, 판소노트 19페이지 참조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노트 19페이지. 자, 판소노트 19페이지 딱 펴보세요. 19페이지 보면 요 밑에 보면 도달의 효과 나옵니다. 나옵니까? 예, 청약에서 보시면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 자,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시험 잘 나오는 이유가 요게 이제 뭡니까? 그 앞에 있는 19페이지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낸다고요. 거의 매년 기출. 자, 그래서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지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도달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발신 후 사망하거나 재앙능자 됐다 하더라도 효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1조의 2항의 내용이고요. 111조 1항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달할 때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승낙 적격은 뭔데요? 갑이 을에게 보낼 때 6월 1일까지 답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5월 1일 날 보내면서. 그러면 요 6월 1일이 뭐야? 무슨 기간이다? 승낙 적격. 그럼 그 안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이게 승낙 적격이야. 자, 그러면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 도달이죠?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 내? 상당한 기간 내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승낙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승낙 적격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뭐야? 청약 꼬시는 거지. 분양광고 28일 때 시험 나오잖아. 단순한 상품의 진열은 뭐라고? 청약의 뭐라고요? 유인이다. 견적서 작성 또 뭐예요? 청약의 유인. 맞아요? 됐어요? 자, 그럼 돼.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상품 이해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 마트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지? 그럼 청약이야, 그게. 이거 주세요, 이러잖아. 청약이야. 그리고 카드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주고 끊고 바로 준단 말이에요. 승낙. 맞아요? 그러면 열차 시간표는 청약이야, 청약 유인이야? 열차 시간표. 유인. 열차 시간표 보고 몇 시차 주세요 하고 카드 넣잖아, 여러분이. 이게 청약이야. 승차표 딱 나오면 승낙이야. 알겠지? 그럼 비행기 시간표는 뭐야? 청약의 유인. 점심 먹으러 간다. 점심 먹으러. 차림표 봐. 차림표 뭐야? 유인. 아줌마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게 청약이야. 그래, 청약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된장찌개 나오잖아. 승낙이야. 갈 때 결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먹었잖아. 이것도 모르고 뭡니까? 밥 먹으러 가고 있다, 지금. 기차 타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알겠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유인은 뭐야? 꼬시는 거고. 그럼 구인 광고는 뭐예요? 구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자, 사람 구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돈 얼마 줍니다. 나오죠, 유인이야. 그래서 와서 면접 보다가 괜찮아, 당신 내하고 계약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용 계약을. 맞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청약에 가는 내용이고 승낙에 가는 내용입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든지 말든지 자유인데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특정 청약자에게 해야 돼요. 특정 청약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갑인한테 해야 됩니다. 갑이 내한테 1억에 팔겠다 했다. 그럼 답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우리 갑인한테 줘야 되지. 갑인한테. 아따 뭐 저 시기에 되게 니 내하고 결혼하자 청혼했어요. 청혼. 여기 혼자 붙이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승낙해야 하네. 예를 들게 제가 이제 청혼할 때 제가 반지하고 뭡니까 목걸이하고 딱 준비해놨죠. 청혼을 딱 합니다. 반지하고 목걸이 딱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주로하면서 보도만은 우리가 목걸이 막 차고 반지 끼고 이러죠. 묵시적 승낙이야. 알겠죠? 그럼 뭐 한 거야 우리 와이프가? 승낙한 거야. 그럼 계약 승인했어. 바로 그냥 다음날 뭡니까? 저 친구 데려가가지고 보증인이 세가지고 바로 혼인시켜 해버렸다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나 보네. 뭐 청혼도 없었어요? 청혼도 없었어? 왜 결혼했어? 상관도 없이 그냥 뭐 계약 결혼이야? 정략 결혼이야? 그런 거잖아 처음에. 맞잖아요. 청혼한단 말이야. 내 아를 낳아도 이랬단 말이야. 옛날에 그 서경구가. 맞죠? 그 청혼하잖아. 그럼 승낙하잖아. 결혼하는 거지. 맞아요? 어디서 영화 해도 뭐 반응도 오고 그냥 뭐 거기다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왜 기부했거든 지금. 맞죠?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인사도.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대회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 맞죠? 가만히 있는데 아무 말도 가만히 묵시고 자 봅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약자에게 해야 된다고요. 승낙은. 알죠? 자, 이게 중요하죠. 연착한 승낙은 6월 1일까지 답 달라 했는데 6월 3일 날 5일에 도착했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변경을 간 승낙이 더 중요합니다. 1억에 팔게라고 했더만은 어림을 합니까? 갑이 어림을 하냐? 너무 비싸다. 500만 가져가. 9,500만 하자. 그러면 1억에 대한 청약을 거절하고 얘는 뭡니까? 9,500만 새롭게 청약한 거야. 그러다가 다시 갑이 뭡니까? 그래 막 9,500만 하자라고 승낙하면 계약을 승인하는데 1억이 아니고 9,500만 원의 승인이라고요. 알겠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게 예상무죄집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이게. 우리 예상무죄집에뿐만 아니고 기출무죄 나왔던 거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뭐랍니까? 청약으로 본답니다. 청약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성립식입니다. 대화자는 디귿이잖아.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요. 대화자는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다. 도달주의고요. 격지자 간에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차 청약. 교차 청약. 한번 물어볼게. 청약이 교차가 됐어. 자, 이거 어떤 내용이냐? X 부동산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청약을 보내가지고 5월 10일에 도달했는데 얘가 도달하기 전에 5월 9일 날 니꺼 살게라고 했단 말이야. 요것도 청약. 얘도 청약. 내용 똑같고 당사자 똑같아. 그러면 이게 무슨 청약이다? 교차 청약. 한 물어볼게. 청약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어? 도달주의. 그럼 양청약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이 도달을 발송으로 나오면 O다 X다. X. 알죠? 그래서 양청약이 만때 도달한 때인데 발송이라 나오면 X 해놓고 별표 해놔야 돼. 4번 나왔어. 4번. 맞게도 나왔고 3번은 틀리게 나왔다. 뭐랬다? 저거 도달을 발송으로 나왔다고요. 알겠지? 청약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어? 도달주의가 취하고 있으니까 교차 청약도 양청약이 발송이 아니고 도달한 때를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알겠지?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거 어떤 겁니까?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화장품 가게 가서 뭡니까? 샘플 막 쓰다가 마음에 들면 비닐 확 잡아 뜯어가 쓰잖아.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야. 그러면 내가 책을 여기 얹어놨는데 여러분이 책 마음에 든다고 하고 책에다가 이름 갑자기 적어본다. 예상무죄집 이런 거 막 보도만 마음에 드네. 이름 팍 적어본다.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책을 빌려줬는데 책 안 들고 빌려줬는데 책에 나 줄 것보다 사야 됩니다. 알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책을 빌려줘도 있잖아요. 도서 목록 대여 이래가지고 다 이름 적고 다 해놨었어. 근데 요즘은 뭡니까? 누가 빌려갔는지 너무 이름이 적으니까 다 알죠, 이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적었다. 그러면 만약에 책을 내가 확인했는데 뭐 죽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시 가서 저가 사라 한단 말이야. 책을 한 권 더. 에? 왜? 책에다가 죽고 보고 이름 현관펜 그립 보고 이래 보면은 책 반품이 돼야 안 돼요.
날라와. 다시 날라와. 반품 안 된다고. 안 받아준다고.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뭐 찾아가지고 왜 줄것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그걸 적어라 했는데 절대 안 쓰더라고. 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필기가 옆에 한번 적어봐. 글자 적어봐 이러는 거. 글자 똑같은 거 같은데 안 적더라고. 이 말은 뭐야? 어쩔 수 없죠, 그냥. 너무 그럼 개수 나가보면 감정 상하잖아. 그냥 내가 인수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응? 응. 그런 적이 있었는데 원래 사야 돼, 그런 거는. 준비해주는데. 자. 이게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이다.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사실때 성립한단 말이야. 여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안 때 성립한다. X입니다. 안 때 성립한다. 안 때 X 성립한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세부적인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페이지 4번 문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뭔데요?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다. 이게 유보가 포인트야. 유보를 했다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철회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철회할 수 있다. 유보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처리할 수는 있다지. 내용 바꿀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다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유보한 내용을 처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은 불특정 다수에 줄 그어놓고, 불특정 다수는 청약은 불특정 다수 되죠? 승낙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2번 맞아? 불특정 다수인데 승낙이니까 효력이 없다. 청약은 효력이 있다. 자, 불특정 다수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청약이 나와야 되고, 승낙은 불특정 다수 되면 안 돼.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질문 어떻습니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줄긋고, 그러면 무슨 기간 나와야 돼? 상당한 기간 내 받지 못할 때 효력을 잃는다 해야 되고,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질문 어떻습니까? 교차 청약입니까? 동일한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이 상대방이 도달한 때 계약을 승인합니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예금자가 입금을 하고 금융기관도 이를 받아 확인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더라도, 자, 일단은 예금을 입금했잖아. 그러면 예금계약은 성립을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돈 입금하고 했으니까. 그 안에 사정으로 횡령한 거는 그 회사가 우리은행에서 그 말 죽이면 됩니다. 맞죠?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서 돈 또 한 백억 행문나 있잖아, 또. 예?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예탁을 했단 말이야. 돈을 줬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대로 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야.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는데 이 유보한 것을 철회할 수도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32의 기출문제인데 이거 살짝 바꿔놨어. 봅시다. 1번 청약은 현관펜. 불특정 다수 맞죠? 청약 불특정 다수 하면 오케이 해야 돼.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 청약자인데 아주 좋은 말이네. 맞죠? 오케이. 2번 질문 어떻습니까? 승낙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계약은요. 청약에 따른 뭐가 있어야지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승립합니다. 말 없어도 승립한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요 시험 3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별표 해놓고 3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했는데 있잖아. 가입의 청약에 대해서 의뢰 있잖아. 8만 원 하자. 이게 뭐야? 7번 봐봐. 여기 이거잖아 이거. 변경을 간 승낙이야. 그럼 이거 뭐야? 앞에 10만 원에 팔겠다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8만 원에 새롭게 계약하자라고 새로운 청약이야. 이에 대해서 갑이 응하지 않자 다시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 요것도 청약밖에 안 돼.
그럼 계약 승인해 안 해? 안 하지. 청약만으로는 계약 승인 안 해? 청약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 승낙이 있어야 승인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청약만으로는 계약 승인하지 않는다. 계약이 승인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얘기입니다. 3번 X. 4번 지문입니다.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은 경우 이름 적었어? 이름 적었어? 모르겠으면 밑에 내 적어놔 내 여러분이죠. 예상 문제 이름 적었다?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 매매계약 승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연착한 승낙 경과편. 새로운 청약을 봐서 청약자가 이에 대해서 승낙함으로 계약 승인할 수 있다. 맞죠?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거든. 그걸 가지고 다시 승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10만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얘가 비싸다 8만 원 하자고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다시 10만 원 하자. 다시 청약밖에 안 돼. 계약 승인 맞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뭐가 있어야지? 의사표시 합치해서 승인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계약이 승인한다면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3번은 뭐밖에 없는 거야? 청약밖에 없는 기라. 알겠지? 뭐가 없단 말이야? 승낙이 없단 말이야. 자, 넘기시고. 자, 6번 문제 갑니다.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빨리 해봐봐.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지. 맞죠? 불특정 아닙니까? 청약은. 맞아? 청약은 특정인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이게 뭘로 고치면 맞습니까? 불특정을 하든지 이게 승낙으로 고치면 되지? 승낙은 특정인에게 한다. 맞죠?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2번 격지자 간의 청약 나왔어. 자, 청약은 무슨 주의?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격지자라도 청약은. 근데 여기 아셔야 될 게 격승발. 이 무슨 말이야? 격지자 간의 승낙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이렇게 되죠. 격승발 해야 되죠. 격승발.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질문은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할 때는 그 청약을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본다. 맞죠? 이 별표 넣으셔야 돼요. 3번 나왔던 거. 3번 별표. 4번 승낙의 통지를 하여서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때는 그 불이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승낙자가 진다. 맞죠? 불차 연착이 제면 표의자인 승낙자가 집니다. 자, 5번 질문은요. 물품 구입에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을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반송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승낙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5번 또 틀렸어요? 답이 몇 개야? 2개야, 2개. 알겠죠? 답이 잘못됐어요, 이거. 5번 돼 있을 건데. 답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5번 돼 있죠? 1번도 틀린 겁니다. 청약은 특정인에 대해서 행해져야 된다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도 있단 말이다. 맞죠? 그래서 6번은 1번하고 5번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계약의 승인. 132페이지 맞죠? 요거 몇 번 돼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5번 돼 있죠? 1번 틀렸어요. 1번 또. 알겠죠? 예,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정답입니다. 예, 원래 문제집 만들면 한 몇 개는 뭐 복수정답 나오고 틀린 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1번하고 5번이 틀렸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이 사람이 요 청약을 승낙으로 고치려는데 안 고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자, 7번. 계약 성립에 대한 민법 규정과 다른 것은 자, 1번 기억번 옵니까 있습니까?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할 수? 없다지 없죠. 청약의 구성력. 맞죠? 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적이고 일방적이고 구체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번 틀렸죠? 그다음 니은번은요? 니은번 조심해야 됩니다. X.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시하는데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상대방이 나가면 돼. 청약자의 상대방, 이 사람이 막 더럽게 내려고 지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왜? 요즘은 분위기가 됩니까? 시험 문제를 더럽게 내는 게 패턴이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맞게 하려면 청약자가 사망하면 상대방이란 말을 지어야 돼. 그럼 맞는 지문이야. 그럼 틀렸다는 얘기지. 예?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약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야. 그러면 상대방을 지어야 맞는 문장이야. 알겠죠? 주의하자 이 말이야. 에?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은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 그 기간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528조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고 리을번에 연착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볼. 맞죠? 연볼 볼 수 있습니다. 맞고. 디귿 리을은 맞고. 미음번은 어떻습니까?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 도달한 경우에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승낙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미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뭡니까? 꼬질꼬질하게 낼 수 있는 부분을 다 건드렸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승낙자가 아니고 청약자죠. 승낙 연착의 통지는 누가 합니까? 승낙 연착의 통지를 누가 한다고? 6월 1일까지 답 달라고 해가지고 넌 연착되고 있어. 빨리 보내라 임마 라고 갑이 보내잖아. 맞지? 승낙 연착의 통지를 누가 한다고요? 갑이 해. 을이 하는 게 아니야. 지가 을이 보내는 사람이잖아. 에? 을이 보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돼야 돼? 갑이 누구야? 청약자는 해야지. 승낙자가 아니고. 오케이? 알겠지? 진짜 더럽게 냈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17문 문제 보면서 더러움이 끝판왕이다. 그런데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알겠죠? 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요즘 무조건 한 문제 고정이거든. 내는데 이제 뭐 다 맞추니까 돼요. 더럽게 낸다고. 알죠? 자, 내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재앙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람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재앙이 돼도 효력이 없다,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청약자의 상대방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니은번 틀렸고 기업보도 왜 틀렸어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처분인데 도달한 후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처리할 수 없다 했는데 있다 했으니까 틀렸고 미음번은 왜 틀렸어? 승낙의 통지가 승낙한 후에 도달하는 경우 보통 기간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자 승낙자가 아니고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연착됐다. 자 짚어봐봐. 연착이 됐다 이 말은 계약 안 한다 이 말이죠. 맞아요? 6월 1일까지 답 달라고 했는데 6월 1일까지 답 안 했고 연착됐으니까 계약 안 하겠다는 얘기야. 통지하는 거는. 그런데 통지하지 않으면은 연착된 게 가능한 걸 봐가지고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 자격증 따가지고 이 두 사람 계약을 하는데 6월 1일까지 답 달라고 했는데 연착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어. 공인중개사야. 이마 찾아와가지고 뭡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뭐 여러분은 뭐라 해야 돼요? 앉아봐. 네 계약하고 싶어 말고 싶어 물어봐야 되지. 계약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연착 통지해. 계약 성립해야 안 해? 내가 니한테 6월 1일까지 답 달라 했는데 6월 5일날 도착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한 거대. 통지하는 거지. 맞죠? 근데 계약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라.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봐서 계약은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설명되겠나? 이게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내고 있어요.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알죠? 사고로 연착했을 때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7번의 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 규정과 법조문과 다른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죠. 자, 옆에 가서 이제 8번 문제가 요게 우리가 33회 때, 32회 때 나왔던 형태의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갑은입니다. 서울에 사는 갑은. 서울에 사는 갑. 서울이야, 서울. 서울에 사는 갑은. 자, 부산에 사는 을에게 동양화 한 점을 1천만에 팔겠다는 내용의 청약을 했네요. 내용의 편지를 2024년도 1월 1일 발송하면서 1월 1일 발송 2024 이렇게 되죠. 발송을 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2024년 1월 20일까지 승낙해 줄 것을. 자, 승낙 기간을 언제로 했어요? 1월 20일까지. 이게 무슨 기간? 승낙 기간이야. 딱 해가지고 보냈고. 자, 을에게 1월 3일날 도달했네요. 요 24년도는 안 바뀌니까. 맞죠? 1월 3일 도달했고. 그 다음에 했고, 을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편지를 2024년도 1월 10일날 제대로 발신하였는데, 자, 보낸 날짜가 언제야? 1월 10일 발송입니다. 20일 발송했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월 22일 날 도달하고 말았다. 자, 우리 아까 며칠까지 했는데 20일까지인데 22일에 도달했죠. 뭐 했다고? 연착했죠? 연착했지?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업번은 맞습니까? 아까 뭐랬어요? 연착, 여기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했잖아. 맞아? 그럼 기업번 맞죠? 니은번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뭐 한다고 해야 돼? 성립한다고 해야 되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틀렸어. 니은은 틀렸고, 디귿번은요? 1월 20일 날 지연 통지를 발송했다. 별도의 연착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맞죠? 1월 21일, 자, 20일로 되는데 21일 날 지연 통지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디귿번은 맞네요. 맞습니다. 연착 통지할 필요가 없고, 리얼번. 갑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언제 승인합니까? 격승발. 격지자간의 승낙 의사표시 발송한 때 발생하잖아. 격승발. 그러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 10일. 됐어요? 그래서 틀린 게 니은하고 리얼이 틀린 거야. 자, 니은은 왜 틀렸다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줄 꺼놓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돼야 되고, 리얼은 왜 틀렸어? 격승발이야. 격지자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니까 1월 10일이 됩니다. 10일. 오케이? 됐어? 됐어. 그래서 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가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자, 요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74페이지. 우리 판소노트에는 뭐 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요거 5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 5페이지 참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5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했지만 무슨 불능해야 됩니까? 원시적 불능해야 돼. 전부 불능해야 되죠? 원시적 불능이고 무슨 불능해야 돼? 전부 불능해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목적이 부서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이걸 믿는데 선이고 무가 실일 때 이 상대방이 요 갑에게 뭡니까? 무슨 이익 배상을 한다고? 실내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35조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근데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실내 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옵니까 있습니까? 133페이지에 계약 체결상 관세이면 무슨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 하나요? 무효이다. 맞아요. 무효로 한다. 무효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535조 2항에 보면은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긴 이익을 넘준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같을 수는 있어요. 저 밑에 그림이 저 얘기고 3번 지문 어떻습니까?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거잖아. 알거나 알 수 있던 자는 예인태 믿은 손해 뭡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35조 1항 맞죠?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신뢰이익을 손해가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을 손해를 초과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이익인데 이걸 초과했잖아. 그러면 같을 수 있으니까 이행이익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언제까지? 이행이익까지. 그러면 신뢰이익 손해가 아니고 이행이익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신뢰이익 손해가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는 같을 수는 있다 그랬잖아. 최대가 뭐라고요? 이행이익이다. 이행 신뢰이익이 아니고 이행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최대가 왜? 보세요. 요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했으니까 같을 수는 있다 했잖아. 그럼 최대가 어디까지야? 이행이익까지지. 이거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어. 이 사람이 문제를 만들 때 이걸 해석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예? 근데 해석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내용은 뭐예요? 법조문에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신뢰이익은 이행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같을 수는 있다 했잖아. 아무리 최대가 돼도 뭐를 초과할 수는 없어. 이행이익을 초과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어? 이행이익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겠어?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좋은 지문 아닙니다. 알죠? 뭐 그렇다는 넘어가면 돼. 그리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네. 선의이고 무하셔야 된다. 5번 맞죠? 그리고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답니다. 옆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이거 안 나옵니다. 대학 등록금 지랄하고 나오는데 이게 뭐죠? X. 맞죠? 안 푸는 게 신상에 도움돼. 이런 거 안 냅니다. 이거 내지도 않는데. 학교 통지서 밀어놨다가 이런 거 뭐 수능 치는 애들도 아니고 맞죠? 안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 나옵니까? 부동산만 냅니다. 부동산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10번은 X가 난리쁘고 안 보세요. 보지 마세요. 예. 자, 11번부터가 이제 동시 이행의 한병권인데 자, 요거 보기 전에 위험부담부터 한번 볼까요? 위험부담. 쉬어야 되겠네.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막 혼자 달리고 그러네. 맞죠? 혼자 신나가지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